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재물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개인의 성장이든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단 하나의 비밀 공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식은 평범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앤드루 카네기처럼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성공가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비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의 법칙은 나폴레옹 힐이 그에 져서 성공의 법칙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책의 정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각 장마다 당신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꿀 성공의 열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제1장 마스터마인드 나폴레옹 힐은 단언합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해 마음을 합치고 각자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 즉 제3의 정신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마인드의 힘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히 친한 친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기여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협력하는 강력한 동맹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때 그들의 집단 지성은 개인의 지능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힐은 이 현상을 전기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배터리가 가진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 개의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될 때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결될 때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거대한 흐름이 발생하여 어떤 어려운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신은 충분한 투자금을 가진 파트너와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에 제품을 알리고 판매할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신은 마케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세 번째 파트너를 영입합니다. 이제 아이디어, 자본, 마케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결합된 강력한 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마스터마인드의 진정한 힘입니다. 역사는 이 원리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을 때 그 배경에는 마스터마인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포드는 혼자만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 하비 파이어스톤과 같은 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고 그들의 집단 지성은 포드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비즈니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곁에 언제나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며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고민해주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당신의 성장은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힐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그룹 구성원 모두가 명확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때에만 작동합니다. 만약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에너지는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나폴레옹 힐은 마스터마인드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제2장 명확한 주된 목표. 나폴레옹 힐은 성공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언제나 명확하고 원대한 목표, 즉 명확한 주된 목표를 향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인생의 방향키가 없는 사람은 평생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주소도 없이 택시에 올라타 기사에게 그냥 갑시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사도 당신도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삶이라는 복잡한 도로 위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곳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모든 사람이 인생의 주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목표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등대와 같습니다. 주된 목표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주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힐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목표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손으로 직접 쓸 때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둘째, 그 목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이 행위는 당신의 뇌가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회와 아이디어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단순히 적고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표를 향한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2028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는 나는 2028년까지 최고의 행정가가 될 것이다라고 명확히 적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목표를 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습관은 자연스럽게 목표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공부에 집중하고 그의 일상, 친구관계, 심지어 읽는 책까지도 모두 목표와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결국 그는 그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표류자가 되어 타인의 생각과 환경에 지배당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합니다. 제3장 자신감.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를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꺼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평범한 삶에 안주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무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인격을 빛나게 하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며 당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힐은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세상 누가 당신을 믿어주겠는가?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 힐은 자기암시라는 강력한 기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믿는다. 내 안에는 성공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다. 와 같은 문장들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잠미제의식은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당신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행동은 그 믿음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시험이나 경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면접장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지식은 풍부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다른 한 명은 지식은 평범하지만 자신감이 넘칩니다. 누가 선택될 확률이 높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야말로 당신의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감은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경험, 작은 성공의 축적, 그리고 매일의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지만 자만심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4장 저축하는 습관.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상당 부분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에는 집중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달 수입의 전부를 써버리고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회는 돈과 절제력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힐이 저축하는 습관을 성공의 중요한 법칙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축이란 단순히 미래를 위해 돈을 은행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힐은 저축이 단지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재정적 규율을 세우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규율이 부를 창조하는 기초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모아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만들었던 그 지혜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입의 10%라도 꾸준히 저축한다면 그는 점차 재정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그가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힐은 저축하는 습관이 당신의 잠재의식 또한 훈련시킨다고 말합니다. 저축을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 통제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저축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수입으로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수입이 생겨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축은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제5장 솔선수범과 리더십. 나폴레옹 힐은 솔선수범과 리더십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솔선수범이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부의 압력 없이도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란
그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비전에 동참하고 영감을 받도록 이끄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허락해주기를,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또는 완벽한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힐은 솔선수범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은 지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가장 위대한 예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간디는 용기를 내어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나 무기 없이 오직 진리와 비폭력이라는 원칙만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솔선수범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행동에 영감을 받아 자발적으로 동참했기에 그의 리더십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솔선수범은 당신을 행동하게 만들고 리더십은 그 행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당신은 평범한 군중 속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상상력. 나폴레옹 힐은 상상력이야말로 성공이 태어나는 진정한 산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 모든 거대한 사업, 모든 놀라운 성취는 처음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그 생각에 행동과 노력이 더해져 현실이 된 것입니다. 힐은 상상력은 마음의 작업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없었다면 에디슨의 전구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상상력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고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로 만듭니다. 힐은 상상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종합적 상상력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기존의 전화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둘째는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이것은 잠재의식과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던 것처럼 인류의 위대한 도약은 바로 이 창조적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힐은 상상력을 강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매일 눈앞에 생생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고의 CEO가 되고 싶다면 매일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직원들을 이끌며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 시각화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7장 열정. 나폴레옹 힐은 열정이야말로 성공이라는 엔진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라고 말합니다. 상상력이 엔진이라면 열정은 그 엔진을 움직이는 증기입니다. 열정은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서 현실로 끌어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일을 흥미 없이 기계적으로 한다면 당신 자신도 즐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한 에너지와 흥분을 가지고 일에 몰두할 때 그 긍정적인 파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두 명의 교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교과서를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기만 합니다.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 명은 같은 과목을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 가르칩니다.
생생한 예시와 몸짓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완전히 몰입하고 개념을 쉽게 이해합니다. 차이는 오직 열정 하나뿐입니다. 힐은 열정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열정은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제8장 자기 통제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당신을 통제할 것이다. 이 한 문장에 자기 통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감정, 욕망, 그리고 습관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분노, 탐욕, 두려움, 게으름은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자기 통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치고 눈앞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습관이 원대한 목표를 좌절시킵니다. 자기 통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충동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힐은 자기 통제 또한 습관에 의해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는 연습을 할 때 당신의 정신력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제9장 주어진 것 이상을 하는 습관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위대한 비밀 중 하나는 항상 당신에게 주어진 기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짓고 당신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주는 습관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어진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평균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며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헌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한 직원이 매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일을 끝낸다면 그는 평범한 직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책까지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상사는 자연스럽게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큰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는 태도가 당신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제10장 매력적인 성품 나폴레옹 힐은 성공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성품 또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성품은 단순히 미소를 짓거나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도, 행동,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의 총체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매력적인 성품은 당신의 사업과 평판 모두를 향상시키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제11장 정확한 사고 나폴레옹 힐은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정확한 사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정확한 사고는 당신이 진실과 거짓, 유용한 정보와 쓸모없는 정보,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뉴스, 소셜미디어, 동료,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검증 없이 아무 정보나 믿어버린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힐은 소문이나 감정, 편견에 기반한 결정은 언제나 손실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정확한 사고는 당신의 마음을 혼란과 의심으로부터 보호하고 당신을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정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검증 가능한 사실이고 둘째는 타인의 생각이나 추측에 불과한 의견입니다. 제12장 집중력. 나폴레옹 힐은 집중력이야말로 성공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를 한 곳에 모으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방향으로 쏟아붓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 끊임없는 메시지, 멀티태스킹의 유혹.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분산되고 결과는 평범해집니다. 집중력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능적인 집중, 즉 가장 중요한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력을 통해 비범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제13장 협력. 나폴레옹 힐은 협력, 즉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혼자 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든 경력이든 개인의 성장이든 타인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성공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사람들이 각자의 기술과 지식, 노력을 하나로 합칠 때 강력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협력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 이해, 그리고 지지의 조합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와 강점을 존중할 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14장 실패로부터 이익을 얻는 법. 나폴레옹 힐은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실패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교훈이 당신을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힐은 바로 그 태도가 사람을 평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좌절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실패를 통해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씩 배웠을 뿐입니다. 결국 그 지식과 끈기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배움과 개선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8기 정신과 같습니다. 제15장 관용. 나폴레옹 힐은 관용, 즉 다른 사람의 의견, 아이디어, 그리고 신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공의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성장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힐은 관용적인 마음은 열린 마음이며 열린 마음은 기회를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관용이란 모든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관용적인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존심이나 편견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제16장 황금률. 나폴레옹 힐은
황금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성공의 법칙이며 성공과 행복 모두를 완성하는 궁극적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법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인생에서 장기적인 성공은 기술이나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공정함, 정직함, 그리고 존중을 보일 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과 같습니다. 이 황금률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 성장, 직업적 성공,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성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의 법칙을 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16가지 성공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 습관, 그리고 인격을 변화시켜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줄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이 지혜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피어나기를